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 새벽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제 나이 예순둘, 직업은 아파트 미화원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청소 아줌마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퉁퉁 부은 무릎을 두드리며 현관을 나서요. 남들이 버린 양심이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며 온갖 오물을 치우는 게 제 일과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요, 이 아파트에서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어요.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에 청소도구 들고 타면 사람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며칠 전에는 밍크코트 입은 사모님이랑 같이 탔는데 세상에 그분이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틀어막고는 고개를 획 돌리더라고요. 마치 병균이라도 옮을까봐 겁내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답니다. 아줌마, 냄새나니까 담궈 타요. 누군가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독한 락스 냄새가 제 살냄새가 되어버린 인생. 여자로서의 삶은 진작에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쓰레기 봉투를 꽉꽉 눌러 담고 땀범벅이 된 채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층수는 15층에서 멈췄죠. 아, 또 누가 타네 싶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구석탱이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퀴퀴한 땀 냄새랑 락스 냄새가 저도 싫은데 남들은 오죽하겠어요? 문이 스르륵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한 남자가 탔습니다. 새하얀 머리가 중후해 보이는 아주 점잖은 인상의 중년 신사였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발 냄새난다고 타박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숨도 살살 쉬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 남자가 저를 보고 고개를 꾸벅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사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한 건가 싶어서 벙쪄서 눈만 껌뻑거리는데 그 남자가 빙긋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손으로 딱 막아주더라고요. 먼저 타시죠, 여사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부드러운지 꼭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성우 같더라니까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한테서는 은은한 나무 향기 같은 게 났어요. 싸구려 남자 스킨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향기였죠. 제 몸에서 나는 쉰내랑 그 향기가 섞일까봐 덜덜 떨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더러운 거 보듯 피하는데 이 남자는 저를 귀한 사람 대하듯 깍듯하게 대해주잖아요. 여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어본 게 대체 몇 년 만인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7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된 게 말이죠. 매일 아침 7시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은 저한테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좁디 좁은 엘리베이터가 우리 둘만 있는 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인사만 겨우 했는데 하루는 그분이 제 튼 손을 빤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얼른 장갑 낀 손을 뒤로 감추니까 그분이 주머니에서 따끈따끈한 두유 한 병을 쑥 내미시더라고요. 날이 많이 찹니다.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몸도 좀 녹여가면서 하세요. 세상에 그 두유가 얼마나 따뜻한지 얼어붙었던 제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손사래를 쳐도 그분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면서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죠. 빈속에 일하면 속벌입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맙고 눈물겹던지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 보내고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는 동안 누가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저한테 일 똑바로 해라, 여기 더럽다, 저기 더럽다 잔소리만 해댔지.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남자가 저를 챙겨주니까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입은 코트 자락만 봐도 가슴이 쿵쿵 뛰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 숫자가 내려오는 것만 봐도 숨이 가빠지는 게 이게 대체 주책맞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분 손에 이끌려 아파트 단지 앞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제 꾀죄죄한 작업복이 부끄러워서 자꾸만 몸을 움츠리는데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어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시켜주시더니 조심스럽게 본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혼자 된 지 꽤 됐죠.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는데 여사님 뵙고 나서는 아침이 기다려지더군요. 그 말에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소리는 또 얼마나 크던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분도 외로웠구나 하는 생각에 묘한 동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밖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잊고 살았던 여자인 내 모습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렜죠.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여사님 오늘따라 참 고우십니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밥도 먹고 공원도 걸으면서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먼저 간 배우자 이야기하며 울고 웃다 보니 어느새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슬그머니 제 손을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여사님, 아니 민자씨, 제 남은 인생 민자씨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랑 만나보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듣는 순간 6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나 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늙은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고 흉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그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남자의 집에 들어온 게 대체 몇십 년 만인지 긴장되어서 손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은은한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이는데 그분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뜨겁고 간절한 눈빛. 저를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온전한 여자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몸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민자 씨, 오늘따라 더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조심스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이며 처진 살들이 부끄러워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제 걱정을 다 안다는 듯이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여 주셨어요. 당신의 세월까지 사랑합니다, 민자씨.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무장이 해제되는 기분이었죠. 그분 품에 안겨있는 시간은 마치 꿈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20대의 불꽃 같은 열정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묵직한 사랑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메말라버린 고목나무에도 다시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몸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늙고 볼품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그분의 따뜻한 품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엄마도 아니고 청소부도 아닌 여자 김민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던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사이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15층 호랩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노망 났나?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수근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죠.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저 때문에 그분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닌가 덜컥 겁도 나더라고요. 하루는 쓰레기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304호 여자가 또 나타나서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머, 아줌마, 능력 좋으시네? 여기서 남자 꼬시는 재주도 있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만 꾹 다물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만 치서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옆에는 관리소장님이랑 입주자 대표 몇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아는 척 하실까봐 얼른 몸을 돌렸는데 그분이 큰 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자씨, 여기서 뭐합니까? 그러고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목장갑 낀 제 손을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소장님한테 그러시더군요. 소장님, 인사하세요. 이분 제 여자친구 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추대될 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의 표정이란 304호 여자는 입이 떡 벌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분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깨가 절로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지 않아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몸에서 락스 냄새가 나도 저는 당당합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고 땀 흘려 일하는 제 손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다는 걸 그 사람이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304호 세댁은 이제 저랑 마주치면 눈도 못 마주치고 슬금슬금 피하기 바쁘고 다른 입주민들도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한답니다. 물론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는 눈꽃만큼도 신경 안 씁니다. 제 곁에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이 버티고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요즘 저는 주말마다 그분 손잡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동해바다도 보러 가고 꽃피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김밥도 까먹고요. 남들은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혀를 찰지 몰라도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민자씨, 우리 남은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실컷 사랑하다 갑시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게 없다고 혹은 처지가 초라하다고 사랑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심장은 멈추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쭈글쭈글한 손이라도 맞잡으면 난로처럼 따뜻하고 주름진 얼굴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 꽃처럼 예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기적 같은 사랑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길 바랄게요. 부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하세요. 오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고 예쁜 날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들 뜨겁게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